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판입니다. 11월 주요 현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현재 도의회 심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이 문제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 부남철 3다일보 편집국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와 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주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보다 5.1% 증가한 7조 5,700억 원 규모입니다. 제주도가 밝힌 내년 예산 편성 기조는 민생 경제 회복, 서민 생활 안정을 정했습니다. 최근 한창 도의회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예산 편성의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네. 하나는 기조에 맞게끔 잘 짜여져 있는가. 두 번째는 각 사업에 책정된 예산들 원칙과 기준에 맞게끔 잘 편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선순위에 맞게끔 네. 사업의 선정이 제대로 됐는가,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일단 제주도가 제시한 예산 편성의 기조나 원칙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 부분 동의는 합니다. 네. 일단 기조는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 경제 활력화와 네. 민생 경제를 지원한다는 이 취지는 상당히 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5년 예산안에 바란다, 제주도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환경 분야, 사회복지 분야가 높게 나와서 여기에 예산을 대거 증액했다. 이 기조도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보조금 문제인데, 민간 보조금인 경우에는 일단 평가 절차를 거쳤다. 그래서 좀 성과가 높게 나온 사업들 중심으로, 성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이러한 설명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근데 막상 예산안, 예. 이거는 제주도가 제시한 원칙과 기준이고, 그렇죠. 예. 실제 이게 맞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약간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예. 특히 민간 사업 등의 민간 사업에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면서 정작 행정 내부 정책 사업에는 지나치게 관대했다. 예. 즉 자기 자신에게는 상당히 관대하고 우리 도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실례로 본다면 문화예술단체 사업들, 민간 또 문화예술 관련 행사 사업들, 이런 민간 보조금 사업들이 대거 이렇게 좀 축소 편성됐는데, 행사는 전체적인 문화 예술 사업은 예산은 늘어났습니다만 각각의 행사 사업은 축소가 됐는데, 반면에 제주도청에서 예를 들어서 편성한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제주 중국관 물류 항로 네. 신설 사업비 네. 총 90억 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사전 타당성 검증을 제대로 했느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이걸 봤는지,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좀 도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이렇게 강요하면서 제주도정은 좀 약간 좀 느슨하게 편성할 부분은 다 편성했다라는 이런 오해를 사기에 좀 충분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기조는 좋다. 기조는 바람직합니다. 이런 기조로만 가서 제대로 예산이 편성이 됐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지금 도의회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이제 예결위가 진행 중이지만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지금 이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가만히 봤을 때 제일 중점을 뒀던 게 민생 경제인데, 저희들이 지난번 방송에서 대통령이 와서 민생 토론을 했을 때 과연 민생이 뭐냐라는 개념이 안 맞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주도의 이번 예산안도 도의회와 봤을 때 민생을 놓고 생각이 틀린 게 아니냐,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 제주도에는 현재의 민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뜬구름 잡는 민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거를 미래 먹거리, 제주 먹거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이 힘들어 죽겠는데 미래 먹거리에, 좋은 말로 미래 먹거리지 다른 말로 하면 지사 공약이거든요. 지사 공약 예산만을 늘려놨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뒤에서 다시 각 부분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스매치가 나고 있고, 현장에서
특히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제가 이렇게 좀 도의에서 나온 내용들 몇 가지만 이렇게 좀 본다면 네. 아까 그 제주 중국 간 그 신장로 개설 이런 부분 사표 있는데 저는 뭐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제주도에 정말 이익이 된다면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 첫 발을 내디딜 때 정말 엄격하게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한 다음에 확정을 해야지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평가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시작하면 돈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투자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배를 한번 띄우면 계속 운항을 해야 되는데 이 운항을 함에 있어 갖고 손실도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해마다 손실보전금, 당장 그 내년에는 손실 보전금까지 이렇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예산안에. 그러면 이걸 2025년뿐만 아니라 2026년 이후에도 그럼 해마다 이렇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에서도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물동량 확보가 과연 가능하겠나? 화물선을 띄운다면 일정 정도의 그 컨테이너가 계속적으로 선적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 좀 컨테이너가 좀 화물선에 좀 선적이 돼야 이게 운항할 때 손실을 안 보는 건데 정말 빈배로 운항해서는 굉장히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도의에서 지적한 대로 한번 좀 냉철하게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거는 뭐 데이터 중심입니다만 제주도 본청 예산은 많이 증액된 반면에 행정시 예산은 크게 삭감됐다. 행정시 중에서도 서귀포시는 소폭 증가한 반면에 제주시에서 많이 삭감됐다. 또 읍면동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그래서 도의회가 감액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바로 여기서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뭐 전체적인 뭐 통계 데이터만 갖고 이렇게 얘기한 거고 뭐 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줄일 때 줄인 건지 늘릴 때 늘리고 줄일 때 줄인 건지 이거는 한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좀 보고요. 아까 좀 부남철 국장이 민생 경제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는데 좀 동의를 합니다. 제주도가 사실 약간 민생 경제의 범주를 뭐 윤석열 대통령도 민생 토론회 때 약간 범주를 넓게 신성장, 그 미래산업까지도 다 이렇게 포괄을 했는데 이번에도 아마 건설 사업까지도 이렇게 다 이렇게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좀 제주도가 바라보는 민생 경제 예산은 많다고 느끼는 거고 도의원들이 느끼기에는 좀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원들은 약간 약간 축소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이런 어려운 도민들에게 지원하는 걸 민생경제라고 이렇게 좀 많이 보고 있고요. 반면에 제주도는 좀 약간 거시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어서 좀 약간 의견이 많이 좀 대립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반칙을 했다예요. 예. 지사 자기 공약을 달성을 해야 된다. 자기도 선출직이거든요. 근데 도의원들도 선출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도의원들도 공약이 있는데 도의원들은 결국엔 읍면동에 뿌리를 두고 이제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그 예산은 삭감을 해버리고 자기 공약 사업만 들어놓으면 어느 누가 그거를 수긍을 하겠습니까? 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테마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시행 중인 예산 제도 가운데 하나가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직접 참여하는 그런 예산 제도입니다. 잘 정착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문제점은 있는지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저는 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2년 연속 좀 예. 약간 문제가 좀 심각하게 나타난 해가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사회자께서도 얘기했지만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게 그동안 행정기관 중심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던 예산 편성이라는 그 권한을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쭉 참여와 개방, 공유 이게 핵심 키워드인데 이걸 좀 굉장히 퇴색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내년에 그 편성된 예산을 보면 516건에 284억 원, 좀 역대 최대 규모인 건 맞습니다. 종전에 그 민선 6기까지 7기까지는 많아야 한 200억 수준이었는데 한 80억 정도가 이렇게 좀 늘어났거든요. 한 2년 사이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늘어난 거냐, 주민들이 소소한 일상의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늘어난 거냐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약간 한 가지 작년과 올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정 참여 예산이라는 게 예. 이게 행정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게 올해가 이번에 내년에 그 얼마가 편성됐냐면은 그 거의 뭐 67억 원 정도, 70억 가까이. 그럼 아까 280억 중에 이 67억 빼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이 200억 살짝 넘는 예. 수준. 그 예년과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 문제는 뭐냐면 시정 참여 예산이라는 이 67억 원의 예산의 항목을 봤더니 대부분이 시설 사업비더라. 또 하나는 문화예술 사업도 있고 도서관의 뭐 도서 구입비도 있고요. 또 심지어 보건소에서 걷기 행사를 개최하는데 주민 참여 예산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나 제주시에서 부서 단위에서 일반적 사업으로 편성해야 될 예산을 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끼워 넣기를 한 거 아니냐. 즉 무늬만 주민 참여 예산이지 실질적으로는 일반적 행정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의 그 규모를 좀 오영훈 도정에서 약간 좀 부풀리게 도민들에게 좀 약간 좀 많이 이렇게 편성했다는 걸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무력에 끼워 넣은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윤 대표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참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주민 참여 예산이란 제도는 진짜 좋은데 예. 그 제도를 악용을 해버리는 행정에서 악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 봤던 거는 광역 사업에 보면 제주 한여름밤에 드론 라이트 쇼라고 뭐 2억 9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도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성산읍 주민들이 이제 내놓은 건데 이게 성산에서 된 게 아니라 글로벌 미래항공우주 컴페스타 거기에서 이게 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 개최정사 내용이 뭐 확장되고 뭐 변경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도에서 일반 사업비로 처리해야 될 거를 자꾸 이 주민참여 예산에 끼워 넣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주민참여 예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그 취지 그 제도 자체를 좀 이제 나쁜 의미로 해석하게 해버리는 오히려 주민 자체를 악화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무슨 오름공원 산책로 정비, 어린이 놀이터 정비, 공원 운동기구 정비 이게 왜 주민참여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지 과연 주민들이 주민참여 예산 제도 그 참여 예산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데 이걸 냈겠느냐 주민들이 과연 이걸 냈겠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행정이 이 좋은 제도를 악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뭐 여러 논란 속에 뭐 결국 상임위원회가 대폭적인 예산을 손질을 했습니다. 한 546억 원 정도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역대급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안 심의할 때 물론 뭐 도의회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뭡니까 약간 아까 도지사 공약에 집중된 거 아니냐, 네. 또 본청 예산에 집중된 거 아니냐, 읍면동을 너무 소홀히 했다. 이렇게 계속 이런 그 지적들을 많이 있었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은 좀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아까 500억대의 상임위 차원에서만 한 거는 좀 굉장히 좀 명분이 있을까? 저는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지적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좀 컸다. 좀 지적할 때는 사실 쟁점이 큰 덩어리의 쟁점이 그다지 그렇게 많을까 생각했는데 예. 막상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보니까 굉장히 좀 많아서 좀 약간 의외했다 생각을 합니다. 한번 내용을 좀 몇 가지만 제가 보면 일단 원안대로 반영된 것, 쟁점이 됐는데 원안대로 반영된 것도 한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주민투표,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주민투표 관련 예산들이 한 21억 원 이렇게 22억 반영됐는데 이건 전부 원안대로 됐습니다. 뭐 심의 때는 아직 주민투표가 실시하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왜 연구 용역을 하느냐 이런 막 문제점 중심의 지적이 많아서 아마 그 예산이 용역비 등이 아마 삭감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그 결론은 이렇게 좀 됐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그 제주 들불축제 관련 예산도 17억 원이 아마 원안대로 이렇게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대정읍 그 민관협력위원 사업이 위탁 사업자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좀 필요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도가 내년에는 아마 서귀포우려원에 이렇게 위탁 사업을 맡기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예산을 9억 원 편성했는데 아마 이것도 이렇게 반영됐고요. 근데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 승인이나 마찬가지인 그 조정도 있더라고요. 원래 그 연북로 걷기 대회 행사, 참는 거리 걷기 대회 행사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었고 또 내년에도 3억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아마 그 도의에서 손질한 건 3억 원 중에 1억 원. 그래서 2억 원은 그냥 남겨둔 거죠. 아마 이거는 사실상 사업은 승인하라는 거 아니냐, 승인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아까 그 좀 전에 질문 때 이렇게 나왔었던 건데 제주 중국 화물선 취한 것도 총 사업비가 90억 원인데 22억 원 정도만 감액하고 거의 막 70억 가까이 이렇게 편성해 준 거는 이것도 역시 사업 승인을 해준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봅니다. 그다음에 좀 의미 없는 감액도 사실 있어요. 그 도의회가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나중에 이건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업체 유류세 보조금 뭐 74억 중에 15억,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139억 중에 40억. 이거는 어차피 본 예산에 편성하든 추경하든 해주긴 해줘야 될 예산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감액을 이렇게 시켜냈다라는 건 그 이유가 상당히 궁금해요. 그다음에 전기차 보조금도 1210억 중에 23억을 이렇게 감액했고요. 또 버스 중공영제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보조금도 508억 원 중에 40억만 이렇게 감액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감액시킨 이 돈의 그 목적이 뭘까? 해줄 거면 그대로 해주지 왜 했을까? 저는 사실상 그 증액을 도의원들이 증액 예산 재원 확보 차원의 감액 아니냐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급을 기대했습니다. 애초에 상임위 개수조정 들어갈 때 과정에서 800억까지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지 않겠느냐. 그냥 전액 날려버리는 아까 윤 대표께서 이게 왜 살아났느냐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서 날아갈 것 특히 제주 중국 화물선은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게 왜 밑도 끝도 없이 나왔는지 이해도 안 됐고 왜냐면 이게 사전에 뭐 전혀 얘기가 없던 내용이 갑자기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튀어나오면서 했더니 알아봤더니 뭐 1월 달부터 준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제주도도 웃긴 행정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예전에 제주 삼다수가 중국에 들어갔다가 한번 크게 손해를 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오픈을 해서 좀 논의를 거쳐서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럼 이걸 다 이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놓고 뭐 22억을 살려줬다라는 걸 그래 해라. 단지 조금 줄여서 해봐라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800억 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546억만을 했다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이제 증액해야 될 부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손질을 했다고 보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근데 예전과는 기조가 조금 많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은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지사 공약 사업이니까 지사를 한번 밀어줘야 된다.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는 조금 그런 기조는 아니었다. 민주당 의원들 내부에서는 지사 거를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제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갑론을박이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들리는 걸 보면 이번 예산 특히 예결위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또 지금 국민의힘이 크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국민의힘이 저는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주민투표 관련 이제 저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22억을 김홍국 의원이 건드렸어요. 이제 예결위 질의에서 첫날부터 22억 이게 뭐냐 되지도 않을 걸 왜 예산을 편성해놨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삭감 증액을 봐야 되겠지만 예결위가 어떻게 끝나냐 봐야 되겠지만 저는 혹시 또 부동의 사태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조용하거든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너무 조용해서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놓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명분 싸움인데 500억을 감액 조정하든 600억을 감액 조정하든 만약 도의회가 충분히 감액해야 될 그 명분이 확실하다면 아마 그래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그 제기됐던 쟁점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500억까지는 좀 아니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00억이라는 게 우리가 상임위 차원에서 500억 단위 이상 그 이렇게 감액하겠다고 한 게 아마 2023년 예산안 물론 2022
2022년 예산에도 530 몇 억까지도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결위 때는 499억 으로 해서 아마 400억대로 이렇게 했고요. 오영훈 도정 출범에서는 연속 2년 예결위에서 500억대 감액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2023년이 최종적으로 본회의 통과된 게 538억 원, 그리고 작년에 통과된 게 511억 원.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임위에만 546억, 여기에 예결위까지 간다면 아마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상임위에서 조정한 것보다 오히려 예결위가 한 2년 전처럼 다시 감액해 줄까, 다시 좀 약간 줄여줄까, 아니면 플러스 알파로서 오히려 더 크게 할까, 이렇게 좀 생각되는데, 아마 더 크게 한다면 본회의에서 아마 오영훈 지사가 예산, 그 증액 예산에 대해서 아마 부동의해서 예산안이 아마 부결되는 사태까지도 또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지금 현재 오영훈 지사도 소속이 더불어민주당이고, 지금 제주도의회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는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대폭적인 손질을 하면서 압박해 들어가는 지금의 상황. 아마 오 지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당혹스러워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있는데, 아마 막바지에 아마 오 지사가 진짜 정치력을 발휘할지, 아니면 정말 강공으로 나중에 예산 증액 동의 여부를 물을 때 아마 강공으로 이렇게 갈지, 아마 이 부분이 제가 좀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도 좀 상임위 차원의 정확한 삭감 규모, 그리고 그에 따른 증액 규모는 나오지 않고 있어서 좀 논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게 이젠 관례화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대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는 뭐 전혀 이 부분, 또 언론에서나 뭐 사회단체에서나 이게 공개를 해라, 공개해서 좀 명확하게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고, 이번에도 그게 그런 뭐 움직임이 없다는 걸 봤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선출직이고 자기들의 공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게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증액 리스트와 감액 리스트를 오픈을 하고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한번 철저한 검증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현안 넘어가 보겠습니다. 들불 축제입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결국 제주도 의회에 오름 블로키 행사 복원의 내용을 담은 조례에 대해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지난 10월에 그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주도정에서 제의 요구를 한 것도 굉장히 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주민청구 그 정월 대보름 들불축제 그 지원 조례의 그 내용을 보면, 오름 블로키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한 게 가장 핵심인데, 물론 개최 기간도 지금 3월 달에 되고 있는 걸 음력 그 정월 대보름을 전후한 시기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개최 장소도 새별 오름으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 문제는 뭐냐면 제주도에서 제의 요구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이미 제주도에서는 기본 계획을 통해서 내년도 축제 계획을 다 짜놓고 또 오름 블로키 하지 않기로 다 결정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청구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복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는 뭔가 좀 약간 좀 제도적이나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제의 요구를 한 그 사유도 사실 공감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 사유를 보면 첫 번째는 상위법에 위반된다. 산림보호법 위반인데, 그 산림보호법에서는 그 산림지역이나 인접지역에서 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갈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오름 블루키를 하도록 하면서 이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그럼 지금까지 그럼 2020 작년까지 축제 계획을 세웠고 실제 오름 블루키를 했던, 지금 뭐 20년 넘게 했던 이 모든 건 다 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스스로 자기들이 위법 행정을 했다는 걸 인정하는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공감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주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부분인데 그 어떤 권한인가 이렇게 봤더니 제주도 축성 육성위원회에서는 행사의 개최 뭐 명칭이라든지 개최 일시라든지 개최 장소는 이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안에서는 축제 명칭도 조례로 명시가 됐고 개최 장소도 정시가 됐고 개최 시기도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같은 조례의 그 뭐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그 융통성의 문제지 이 부분은 약간 뭐 도청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저는 뭐 약간의 그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피해갈 수 있는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뭐 들불 축제 같은 경우는 뭐 별도의 조례를 정해서 이렇게 개최하도록 하면서 아마 그 기존 저기 축제육성위원회 조례와는 약간 좀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좀 뭐 가장 뭐 그나마 공감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이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 탄소 없는 섬 정책과 맞지 않다. 이 블록키가. 이 부분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공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정말 탄소 중립에 준하는 그런 행사로 생태 축제로 이렇게 갈 것이냐 했더니 그게 아니다. 느닷없이 불꽃쇼라는 게 이렇게 계획되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아마 이 제휴요구 사유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는 아주 좀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시작을 잘못하니 완전히 다 꼬여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들불축제 그 원탁회의를 했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그럼 그 원탁회의 구성, 그다음에 회의 과정 그게 계속 문제점이 지적됐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결론을 내릴 게 아니라 그 원탁회의를 더 연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야 되는데 고태민 의원이 지금 뭐 조례를 발의해서 다시 제의가 들어와 있지만 거기에서 그 내용의 여부를 떠나서 그 고태민 의원이 주장하는 딱 한 부분은 제가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데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달라. 그러면 이거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 도의회에서 주민들이 발의했는데 그게 큰 문제가 없으면 도의회는 당연히 통과를 시켜줄 거고 또 그리고 그 통과를 시킬 때 반대한 찬성수가 많았거든요. 꽤 많았거든요. 거의 33명인가 저 뭐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거를 지사가 제의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고태민 의원은 맞짱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불평을 표시했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갔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주도가 뭐 다른 뭐 제2공항 뭐 하수처리 시설을 하면서 갈등 조정, 갈등 해결이 제대로 갈등 해결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들불 축제를 봤을 때도 제주도의 갈등 조정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을 이해시켜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서 법 얘기를 꺼내버리거든요. 그러면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럼 20년 동안 에올럽 주민들은 공무원들은 위법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고 그리고 그 축제 자체가 유업한 축제가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가 돼 있고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우리 제주도에 대해서 오히려 망신을 주는 지금 과정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결코 좋은 과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2까지 가 있고 이게 열흘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 처리가 될 거로 보이지만 조금 저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뭐 기후 위기 시대, 뭐 탄소 중립이라는 명분 하에 블록키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불꽃쇼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논란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람석 국장이 뭐 얘기했지만 그 작년에 그 수기형 토론을 진행할 때 그 원탁회의 참가자들의 그 오름 블록키를 그 중심으로 한 제주 들불 축제를 존치해야 되느냐 폐지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투표를 했거든요. 그때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50.8%,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41.2%로 좀 찬반 의견이 굉장히 좀 팽팽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그 수경 토론의 결과는
그 문화적 가치를 지키면서 이 들불축제가 굉장히 우리가 세시풍속, 제주의 그 전통과 연관된 그 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적 가치를 지키면서 생태 환경적 축제로 이렇게 개최할 것을 권고합니다. 네. 그래서 제주시가 이걸 수용하면서 오름불놓기는 일단 폐지하겠다. 이거는 생태 축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대안으로 제시한 게 그 불꽃쇼를 포함해서 빛과 조명으로 형상화한 축제로 재설계하겠다. 이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꽃을 함에 있어서는 또 많은 화약이 좀 투여된다. 이게 탄소 중립이라든지 생태 축제와 거리가 멀다. 그래서 좀 이런 좀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고태민 의원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어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주도정에서 또 제주시에서 아마 기본 축제 기본 계획을 마련한 제주시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검토해서 축제를 내년에 개최한다면 아마 내용을 다시 한번 전면적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기후 위기를 맞아서 탄소 없는 뭐 섬을 만드는 건 좋습니다. 근데 들불 축제를 유진하겠다. 그런데 불 없는 들불 축제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원칙적인 질문을 뭐 다시 뭐 저는 드리고 싶은데 좋습니다. 뭐 수기를 거쳐서 없는 걸로 했으면 없애야죠. 밑도 끝도 없이 뭐 불꽃쇼가 나오고 달집 태우기가 나오고 저 뭐죠? 횃불 대행진이 나오고 불을 그대로 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원탁 회의의 수기 내용은 뭐가 됐느냐? 그러면 그 내용 제주시가 아무리 내년 이제 만약에 그대로 간다 그래도 3월에 한다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행사 내용을 이제 확정을 지어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 원래는 그러면 그걸 빼고 하고 나서 다시 논의를 한이 시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용역을 과업을 내리는데 거기에다가 이걸 포함시켜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이렇게 발주를 한다면 고태민 의원이나 김대진 의원이 지적하듯이 행정이 자기들이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누가 신뢰를 하겠느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난번에 이 과정 최근에 논란이 아니라 이전에서 논란이 일었을 때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원래는 없는 대로 수기형으로 한번 해서 한 대로 해보면서 과정을 더 한번 논의를 거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도의회 지역 주민과 그래도 또 지역 주민을 대표한다는 도의회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강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청구 발의조례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한다면 그 유권 해석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서 지역 주민을 이해시키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저는 이거는 두고두고 갈등이 생길 거고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고지 증명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글쎄요, 최근 들어 실효성 논란,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폐지를 위한 헌법 소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저는 당연한 좀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부터 사실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는 왜 안 됐나? 우리 시민들이 당장에 이런 피해가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시행되면서 전면 시행되고 막상 차를 바꿀 시기가 됐고 새 차를 이렇게 구입할 시기가 됐고 또 그 집을 이전하게 된다라든지 그러면서 뭔가 그 차고지 증명제를 해야 될 상황이 처한 시민들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만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고지 증명 그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한 측면이 있다. 2007년에는 그 대형차 이상 그 동지역만 이렇게 했다가 2017년에 그 10년 후부터는 중형차 이상, 그다음에 2022년부터는 경차까지도
다 포함 이렇게 시켰거든요. 뭐 애초에 그 대형차 또 생계형 트랙은 제외하고 대형차만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증명제 대상을 전 차종으로 넓히니까 결국은 서민들만 옥죄는 결과를 되어버렸다. 즉 어떤 사람은 이 조례에 대해서 전혀 피해를 안 입느냐. 집 있고 차고 지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람은 집 없는 주민, 그다음에 집은 있더라도 원도심에 살고 아주 좁은 골목길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차고지를 마련하고 싶어도 마련할 수 없는 이런 골목길에 거주하는 이런 주민들, 이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것에 대한 직접적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제주도가 지금 청년 정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지금 취업해갖고 예를 들어서 원룸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자기 차를 갖고 싶다. 차를 살려면 차를 못 삽니다. 지금 법률상으로는. 예전에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그 연식, 아주 오래된 차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형차를 살려면 최소 2017년 이전에 생산된 차는 중고로 이렇게 매입은 가능한데 그 이후에 최근 5년 이내에 중고는 또 살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이렇게 좀 쌓이고 있고, 또 하나는 원도심에서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본인들의 거주자들이 차를 못 사는 건 둘째 문제고, 집을 하나 좀 세를 줘야겠는데 그래서 세입자를 이렇게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차고지가 안 된다고 하니까 세입자가 오질 않아요. 오려는 주민들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이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데 더욱 황폐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개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재밌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정민구 의원이 지난 9월에 임시회 때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도정 질문을 통해서.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차고지 증명제가 차고지를 확보해 불법 주정차를 막고 차량 증가를 억제하려는 게 목적인지, 공영주차장 임대 수입을 올리는 것이 목적인지 그 목적 또한 불분명해졌다. 저는 이 얘기 듣고 크게 웃었거든요. 저는 공영주차장 임대 수입을 올리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게 좀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그만큼 차고지 증명제 제도 자체가 이제는 그 실효성이 없어졌다. 그 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목적이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제도 자체를 제주도가 이제 용역을 거쳐서 완전 폐지까지 검토한 용역을 한다고 하고, 최근에 이제 토론회도 이제 열렸지만 이 제도 자체가 과연 서민들 그리고 제주도민들을 위한 제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진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왔다. 그리고 이 제도의 존폐, 폐지까지도 진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 아까 부남철 국장도 공영주차장 임대 문제 이렇게 했는데, 행정당국에서 그동안 변명해왔던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차 없는 사람들은 주차장 임대하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돈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운면 지역에서는 66만 원을 내야 되고 1년에. 예를 들어서 제주시 동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차고지 증명제를 위해서서는 공영주차장 임대를 했으면 1년에 100만 원 가까이. 9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1년에 자동차세를 얼마나 냅니까? 예를 들어서 중형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하면 1년에 자동차세 부과액이 아마 50만 원 내외인데, 거의 세금 폭탄 수준으로 매년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대로 내고 또 연 90만 원을 또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돈을 내면 그럼 공영주차장에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냐면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지정주차제가 아니고 설령 임대를 하더라도 자기 자리가 이렇게 지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퇴근 후에 임대받은 공영주차장 들어갔더니 차 세울 곳이 없어서 다시 도로 나와야 되는 이런 현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럼 왜 이 제도를 굳이 임대제도를 이렇게 도입했냐, 이 부분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좀 잘 사는 사람을 위한 정책, 또 못 사는 사람들은 더욱 옥죄는 정책. 그러다 보니까 평등권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또 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헌법 소원까지 아마 가는 상황까지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정에서 아마 빠르면 연내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연구 용역 결과를 내리겠다고 하는데 좀 유심히 한번 봐줬으면 하는 거는 정말 목적성이 있느냐. 부남철 국장이 제기한 대로 정말 그 차량 억제 효과가 있었냐. 그다음에 주차난 완화 효과가 있었냐 이걸 봐야 되는데 차량 감소 효과 없습니다. 2007년에 차량 등록 대수가 22만 대였는데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몇만 대가 됐냐면 70만 대가 됐습니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그 주차장 확보율은 지금 현재 그 작년 기준으로 129%, 100%가 넘었다. 차량 등록 대수만큼은 주차장 확보됐다 이렇게 그 행정당국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도심권에 그렇죠. 주차하려고 가보면 피부로 느끼는 것과 주차장 확보율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 효과성을 다시 한번 보고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주차장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 제도가 유지되면서 시민들, 차량 소유자, 새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가짜 차고지를 만들어낸다든지 거주지를 속여야 되고 이런 부분,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자동차를 판매하는 그 사원들 분들은 오히려 자기가 차고지를 어떻게 증명을 해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각종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제도는 저는 폐지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도를 대폭 수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토론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11월 제주사회 이슈와 현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새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도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예산안 충돌 상황이 도의회나 도정 모두 좀 제주도를 위한 마음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좀 이해되는 일이지만 무엇이 제주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다음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는지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서 서로 좀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쪼록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데 예산안 처리가 완만하게 합의되어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원래 처음에 가졌던 뜻과 그리고 그 목표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도의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 심의를 잘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내년에 또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서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제주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내년 예산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상임위 개수 조정 결과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파행, 올해는 없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기대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마지막 한 달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